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7화고요. 여러분 제가 187화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측면 충돌 살펴봤었는데 제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다발 사고 유형,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형 중에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들을 살펴보려고 시리즈로 기획한 건데, 그때는 뭐 다발 사고 유형 1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측면 충돌 이렇게 했었죠. 187화고요. 다발 사고 유형,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 상당히 많은 유형이 이거예요. 후미 추돌입니다. 여러분들 충돌과 추돌은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차끼리 부딪히면 혹은 사람하고 부딪혀도 부딪히는 건 충돌이죠. 충돌인데 뒤에서 그대로 직선상으로 뒤에서 앞을 박는 거, 이걸 추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박은 차량, 뒤에서 박은 차량 추돌 차량이라고 하고요. 앞에 서 있다가 받친 차량 피추돌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돌함을 당한 차량 피추돌 차량. 자, 피해자, 해를 당한 사람이죠. 피해자. 피고인,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인이죠. 자, 그렇고요. 다발사고 유형 중에 후미추돌입니다. 후미추돌 이번 주에는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후미추돌인데. 자, 후미추돌 뭐죠? 과실 비율. 내가 박았어요. 내가 앞차를 박았어요. 과실. 요거 내 과실, 요거 상대 과실이에요. 자, 100대 빵. 빵 대 100. 그거 왜 가만 서 있어? 빵 대 100. 5대 5. 지난해나 뭐. 네. 만만한 과실 있잖아요. 3대 7. 자, 어느 게 좀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100대 빵이죠. 앞에 차가 서 있어요. 뒤에서 박았어요. 100대 빵이에요. 그런데 기본은 100대 빵인데 이 앞에 서 있어요, 뒤에서 박았어요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뒤에서 박고 100%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냐. 앞에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앞차 쭉 가요. 저 차 그냥 쭉 가겠구나. 저 차 따라 나도 조금 밟아가지고 가면 그냥 지나가겠구나 라고 가는데 이 차 갑자기 서네. 꽝 박았어요. 근데 이 차가 어디 섰냐? 정지선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서 뚝 섰어요. 알고 보니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네. 너 그냥 갈라다가 카메라 보고 그것을 쓴 거 아니야? 응? 나를 골탕 먹이려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당연히 뒤에서 박은 차가 가해자죠. 그러면 앞에 차에 과실이 나올까요? 아니요, 과실 안 나와요. 그 정도로는 과실 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이 차가 신속하게 반응해서 정지선전에 딱 서줬으면 좋은데 설까 말까를 제가 이전에 인지 반응 시간 1초로 주는 거는 조금 차의 운전자한테 주행하는 동안 똑같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차의 주의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야, 인지 반응 시간 1초 딱 주고 제동하면 딱 이런데 너 왜 그렇게 못했어? 이렇게 하긴 조금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인지 반응 시간 얘기하면서. 자, 이 차가 황색을 조금 뒤늦게 본 거야. 섰어요. 일단은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서야지. 그런데 인지 반응 시간 그리고 제동 거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정지선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서 딱 선 거예요. 혹은 뭐 횡단보도에 걸쳐서 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서야지라는 마음을 어디서 먹었느냐? 정지선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한테 과실을 물을 수 있냐? 현행법상으로는 교차로 내에 정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했으면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빨리 빠져나가고,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 진입을 아직 안 했으면 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차는 정지선 전에 황색이 들어왔어요.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았어.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 거예요. 근데 차가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 내가 마음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못 서고 조금 가서 선 거예요. 그 차의 운전자한테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짜 교차로 다 지나가가지고 그 전에 뭐 진로 변경을 왜 그렇게 더럽게 하니 이래가지고 서로 뭐 시비가 있다가 막 칠기쳐 이래 가다가 이 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황석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쑥 갈 것처럼 가더니 교차로 다 지나가가 막판에 그 탁 서버렸다. 어디 욕 좀 봐라 이러면서 뒤에서 빡 따라오니까 글쎄 그 정도 상황이면 뭐 앞차에게 어떤 고의성이나 뭐 이런 그거를 물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정말 예외적인 입증까지 가능한 그런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서도 앞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유 없는 급제동 일대. 이유 없는 급제동. 앞차가 신호가 뻔히 녹색인데 가다가 갑자기 서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제동했지만 박았어요. 왜 샀어요? 그랬더니 신호가 저는 바뀌는 줄 알고 뭐지? 혹은 고속도로에서 여기 빠져야 되네? 가리니까 브레이크 빡 잡으면서 근데 브레이크는 잡았는데 여기 봉이 막 있네. 벌써 지나쳐가지고 이 봉 넘어서 가지는 못하고 의아지 이라고는 서버렸어. 뒤에서 이따만한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경우 고속도로에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심지어는 앞차를 가해자로 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신호를 착각해서 썼어요. 근데 신호를 착각할 예를 들어서 여지가 있었어. 녹색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니 그 직좌 신호 있는 데 있잖아요. 직좌 신호가 이렇게 있다가 좌회전은 끝나고 그냥 직진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은편에 직진 신호가 들어온 거지. 양방 직진이 들어오다가 자 우리는 신호 끝나요. 빨간불 끝나요. 끝나고 상대방에서는 그제서야 이제 직좌가 들어온 거야. 이런 신호등 있어요. 그래서 직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서 황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좌회전 신호가 끝나는 황색. 좌회전 차량들은 이제 주의해라. 좌회전 끝난다라는 황색. 그럼 녹색은 계속 들어와 있는데 직진 좌회전이 들어와 있다가 이 좌회전이 황색으로 바뀐 거예요. 직진은 계속 들어와 있고 그럼 그냥 가야지. 근데 이 차가 황색만 보고 바뀐 건가 이러고는 착각해서 신호를 착각해서 쓴 거야. 그러면 앞차를 가해자라고 보긴 좀 힘들죠. 신호를 착각한 거지 그거는.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은 뒤에서 추돌한 차가 가해자인데 그런 경우 통상 7대3 정도 적용해서 앞차의 과실을 한 30%까지 책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표준 과실인데 앞차가 뭐 얼마나 잘못했냐, 뒷차가 얼마나 주의했냐 이런 거 일일이 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앞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면 그냥 7대3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발사고 요인에서 후미추돌 사고는 왜 일어날까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내 주행하면서 안전거리를 그렇게 FM대로 딱 지켜서 다닐 수 있냐? 사실 힘들죠. 사실 안전거리 확보하겠다고 가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끼어 들어오고 난리 나죠. 욕 먹죠. 지나가던 차가 창문 열고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이 차 밀리는데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거리를 일부 확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붙어서 다니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앞차의 급격한 제동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충분히 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녀야죠. 안전거리는 확보 안 돼 있는데 내가 방심하다가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좋죠. 원칙적으로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같으면 지금 이 도로 상황의 주행 상황에서는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차가 내가 지금 시야에 앞차 때문에 일단 가려 있으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 차가 급제동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가야지 라고 가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후미추돌 사고는 지금까지 한 번 내본 적이 잘 안 났어요. 막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제가 사고 난 적은 있는데 자,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담보는 뭐냐?
다른 자동차, 내 차 말고 다른 차, 차랑 손해가 나든가 말든 내가 뭔 상관이 그죠? 근데 그 차를 내가 모른 거야. 친구 차를 내가 모른 거야. 잠깐 어디 가다가 막 친구 피곤하니까 막 그냥 안 되겠다, 니 사고 나겠다, 눈 좀 붙이라, 내가 몰고 간 거예요. 다른 차를 몬 거야.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보험처리 어쩌고 저쩌고 막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차, 다른 자동차, 그 차의 차량선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요거를 특약으로 넣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단보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대해상은 이걸 예전에는 특약으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따로 특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차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안에 얘가 그 안에 특약으로 들어있어요. 타차 운전 특약으로 들어있어요. 타차 운전 특약으로 들어있는데 그 타차 운전 특약에서 이거를 뭘로 보상해주냐, 내 차는 자차를 안 넣었어. 내 차는 오래된 차라서 내 차 차량 가액을 보니까 한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차는 벤츠예요. 특정 회사를 좀 벤츠, BMW 하여튼 뭐 이런 뭐 비싼 차예요. 요즘 뭐 국산차도 막 비싼 차 많죠. 몇 천만 원, 1억 막 이래 하는 차들 있죠. 자, 1억짜리 차예요. 그 차는 1억짜리 차인데 내 차는 차값이 50만 원짜리 차야. 근데 자차도 안 넣었어. 내가 자차를 넣고 내 차가 일단 한 3천만 원짜리 차예요. 그 차가 1억짜리 차야. 근데 손해가 났는데 한 5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럼 내 차 3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2천만 원 안 해주고 뭐 내 차의 가액대로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 차를 자차를 넣어야 해주고 이게 아니고, 자차를 안 넣었어도 내 차의 대물 한도 내에서 이걸 해줘요. 대물로 해줘요. 대물로. 자기 부담금은 있어요. 30만 원. 그래서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이 짱이다. 보험 만약에 다른 데 들고 있으시다 하면 다음에는 현대해상으로 가입해볼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 주에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이 우위를 가지는 부분, 그러니까 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부분,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험료는 있잖아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 비교 견적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교 견적도 사실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몇만 원은 기본이고요. 10만 원, 20만 원 확확 달라집니다. 똑같은 보험회사의 설계를 견적을 의뢰하더라도. 왜 그러냐? 자동차 보험도 보험이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 요즘 얼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컴퓨터 요즘 얼마 해? 집에 쓰는 PC 하나 살 건데 뭐 싼 거 조립하면은 뭐 한 4, 50만 원에 막 모니터까지 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거 뭐 게이밍 뭐 PC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 막 세트하면 막 200만,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담보를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거 없이 그냥 보험료 얼마야 이러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담보를 어떻게 넣어서 보험료 얼마야 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담보 안에서도 그 회사가 그 담보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보상 체계를, 보상망을 어떻게 갖추고 있냐,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놓고 따지죠. 그래서 얼마인데 요것만 따지죠. 근데 그것보다 이왕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1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하는 날, 그날 나 싸게 넣었다 기분 좋다, 그 이후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고,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실만 하고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담보는 현대해상이 짱이다 설명드렸고요. 다발사고 유형 중에서 후미추돌의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다. 여러분들, 자, 비가 막 오락가락해요. 야, 날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쨌든 비 오는 날씨, 뭐 맑은 날씨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여름에 초입에 거의 접어들었어요. 여름입니다. 여름. 여러분들 처지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나 안전거리 잘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